일단은 애걸복걸 해주시는 경구 선배님한테 정말 큰 절 올리고 싶습니다. 영화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는 명문국제중학교의 한 남학생이 호수에 빠져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고 그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의 부모들이 학교로 소집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자신들의 아이들을 위해 사건을 은폐하려는 부모들의 추악한 민낯을 그린 영화입니다. 일본의 동명의 원작 연극을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2022년 현 시대와 맞닿아 있는 학교 폭력이라는 소재를 가해자 부모들의 시선에서 그려내는 차별화된 시도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화려한 휴가, 타워, 싱크홀 등의 작품으로 다양한 장르와 신선한 소재의 작품들을 선보이며 많은 사랑을 받아온 김지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설경구, 천우희, 문소리, 오달수, 고창석, 김홍파 등 믿고 보는 연기파 배우들이 열연을 펼쳤습니다. 저는 촬영을 하면서는 저희 아이돌 나오는 강한결을 끝까지 믿고 싶은 마음으로 그 엔딩 전까지, 재판 장면까지는 그렇게 촬영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가자, 믿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라면 어떨까? 솔직히 많은 갈등이 있을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많이 좀 미뤄져서 개봉을 하게 됐는데, 글쎄 이러한 이야기가 어느 시기, 어느 시기적절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늘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또한 반복적으로 또 이야기되고 또 끊임없이 공감되고 끊임없이 개선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편의 영화를 찍었지만 끊임없이 앞으로도 또 이러한 일들은 또 반복될 거라고 또 아무런 또 느낌이 드는데, 조금이라도 근절되고 하기 위해서는 영화도 영화지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또 이야기되고 토론되어야 되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선택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성정욱이라는 인물은 기로에 있다고 느낌을 받았었어요. 왜냐면 자기가 교사이긴 하지만 기간제 교사라서 사실은 자기가 해야 되는 자격은 또 주어지지가 않았거든요. 학교에서도 그런 권리를 주지 않았고 자기가 또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 모든 기로에서 지켜본다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객과 가장 접점이 있는 인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그 마음을 들게 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성정욱은 자기의 미래를 포기하고 선택을 했지만 글쎄 저도 이거는 쉽게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주 짤막하게만 나왔지만 엄마와의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글쎄요, 이 작품이 얘기하는 주제가 저도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준 거니까 저도 결정하거나 답변을 명확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연극으로 봤을 때는 이게 연극이다 보니까 제3자의 눈으로 명확하게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원작이 느껴지는 그 건조함과 냉정함이 그 특유의 이 작품의 매력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영화화되면서 약간의 다른 점이라면 오히려 한국의 정서에 맞게, 그리고 영화적인
뭐랄까 그 특색에 맞게 조금 더 극적인 장면들이 잘 살아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극적이라는 게 어떤 감정적이라기보다 어떤 사건을 보여주고 그리고 전개해 나가는 방법들이 되게 더 몰입감이 있었고요. 그 차이가 명확하게 보여서 오히려 처음에는 고사했던 이유는 그 명확한 차이 때문이었는데 오히려 결과물을 보니 그 명확한 차이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완성된 작품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완성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대본을 읽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송정국으로서 보게 되잖아요. 근데 작품을 봤을 때는 제가 관객으로서 보게 되니까 또 제3자의 눈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작품의 명확한 차이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송정욱이라는 선생님이 사실 남자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야기하다가 이게 여자분이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면서 딱 떠오른 게 천우 씨여서 근데 천우 씨는 저랑 그때 인연이 없어서 무턱대고 전화해서 처음에 고사했다는 얘기를 듣고 무턱대고 또 전화를 해서 해달라고 먹고 한 것 같은데 오늘 저는 처음 봤습니다, 영화를. 근데 역시 천우 씨가 하셔야 됐다는 역 같았고 저의 그런 막무가내 애걸복걸이 괜찮은 저의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제서야 5년 전에 결과물을 보게 됐는데 그걸 전에 현장을 나갈 때마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이걸 내가 안 했으면 어떻게 했나. 그럴 정도로 현장은 항상 배려와 존중이 그리고 애정이 넘치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선배님들과 스태프분들과 감독님까지 정말 진심으로 영화를 사랑하고 연기를 사랑하고 이 작품을 사랑하는 걸 매번 느꼈어요. 그래서 그 따뜻한 마음으로 감사했고 그리고 역시나 오늘 작품을 보고 나서는 더욱 이 의미 있는 작품을 함께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개봉을 하면서 제가 예전에 갖고 있던 사진첩을 꺼내봤어요. 이부 현장의 사진첩을 보는데 뭔가 마음이 따뜻하면서도 또 한 곳으로는 좀 찡하더라고요. 드디어 관객분들 손에 넘겨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일단은 애걸복걸 해주신 경구 선배님한테 정말 큰 절 올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제 아들이 이제 25살인데 이 친구는 지금 대학생이에요. 근데 제가 저희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서 처음에는 제 아이가 키가 좀 작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맞고 다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좀 하다가 조금 지나서 보니까 맞고 다니는 이놈이 누구를 패고 다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혹시 학교 생활이 어떠냐? 자기는 싸우지도 않고 부딪히지도 않는다. 근데 친구들하고 근데 한 번은 이 친구는 이제 자기가 키가 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하도 괴롭히니까 이제 결국은 이 친구가 그 키 큰 친구를 때려 눕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학교에서는 아무런 화제가 안 됐어요. 선생님도 저한테 연락이 없었고. 그런데 제가 부모로서 난 제 자식한테 잘했다라고 말을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 아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아이가 때렸다는 것 때문에 잘했다는 소리를 못하겠더라고요. 결국은 지가 피해자지만 가해자가 된 꼴이니까. 근데 아이들은 미래를 가지고 꿈을 꾸면서 자기 미래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점점 사회가 점점 아이들이
그런 세계보다는 자기들이 미래를 까먹고 있지 않나 이게. 근데 그 까먹게 하는 것도 결국 우리 어른들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지금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회 전반적으로 어른들이 우리는 과연 뭘 해왔는가, 우리들은 어린아이들에게 무엇을 주면서 살았는가 한번 좀 돌아보는 시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 제목 보자마자 그냥 제 혼자서 그랬어요. 맞다. 애들이 아니라 그 부모 얼굴을 봐야 된다. 정말 옳은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었고, 정말 어떤 부모인지 얼굴을 한번 보자. 그 중에서 이제 저 한 사람, 저도 그 사람인데, 그냥 다른 생각이 전혀 안 들었어요. 아이들만 몰락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저도 옛날에 한 30대 말쯤에 시나리오라는 그 꿈꾸는 나비라는 시나리오를 썼었는데, 그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의 꿈을 뺏어먹고 있다. 아이들은 과연 꿈을 제대로 가지고 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꿈꾸는 나비라는 시나리오 책을 썼는데, 그게 지금 와서도 지금 이제 뭐 반대로 얘기하면 저는 어른들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을 보는 순간에 맞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제 기억에 맞으면 아마 이 작품 이후로도 하나 또 같이 생일 때 같이 또 뵀었는데, 총 3작품 정도에서 뵀었거든요. 근데 나이족 독재자랑 생일이랑 네 부모 얼굴을 보고 싶다, 이렇게 3작품이었는데 항상 그때마다 느끼시는 배려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영화에서도 장면 중에 이제 한결이가 처음으로 아니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장면에서 사실 그때 감정이 좀 많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테이크를 굉장히 많이 갔었거든요. 무슨 테이크던 게 앞에 선배님이 괜찮다고 하고 싶은 만큼 하라고 계속 해주셔가지고 아마 세팅을 바꾸고서 한 번 다시 세팅을 해서 감독님도 배려를 해주셨고 그래가지고 더 찍어서 지금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런 작은 부분들 해서 저는 항상 좀 편하게 뭔가 마음 먹고 제가 연기하는 데 정말 집중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셔서 항상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 배울 점도 되게 많았고. 네, 개인적으로는 10여 년 전에 희곡을 접했을 때 워낙 원작이 좋았고, 또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부모에서 어느 순간 학부모로 변화되면서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가 이 희곡을 접하고 우리 아이가 가해자가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생각이 유효하지만 아이들의 세상이 행복해야 되고 그 세상이 온전히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되는데, 아이와 아이들 세상에 폭력이 존재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너무 가슴이 아팠고, 그 이야기와 그 하두들이 저에게는 되게 큰 파장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학폭의 문제나 또 아이들의 고통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요. 이 영화가 관객들을 만나뵐 때 우리가 좀 사회적인 문제로 또 확대되어서 또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전에 제가 이 작품을 맡게 되기 전에 많은 좋은 영화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화들이 피해자의 아픔과 피해자의 고통을 관객들과 소통했다면, 이 작품의 희곡을 처음 접했을 때 가해자의 시선이라는 것이 저 연출자에게는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찍으면서 가장 저도 힘들었던 것은 피해자의 고통을 체험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가해자의 시선에서
그 가해자 아이들, 자기 아이들을 어떻게 그 세계에서 탈출시키는가에 대한 그 주안점이 저한테 되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연출자가 어떤 창을 가지고 영화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가해자의 시선으로 감독이 연출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건 되게 힘들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영화가 개봉이 미뤄지면서 또 세상이 더더욱 아이들의 세상이 힘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연출자가 한 편의 영화를 찍었지만 이게 국한 한 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회 전반적으로 계속 확대되고 그 아이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게 역시 연출자로서는 되게 좀 어떻게 이야기하면 좀 너무 괴로운 상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참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저에게는 연출적으로도 그렇지만 마음적으로도 참 어려운 장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그런 장면을 찍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연출자에게는 사실 고통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찍을 때 이제 부모님들 다 오시게 해서 제가 좀 전달하기 힘든 부분을, 설득하기 힘든 부분을 부모님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옆에 한결도 있었지만 제가 뭘 지시하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동의가 되고 그게 참아 못할 때는 서로 중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에게는 지옥 같은 장면이었고요. 거기 있는 게 사실 내색은 못했지만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또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극을 보여주기보다는 이 장면을 통해서 보는 분들이 이게 정말 아이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 지각이 있는 어른이나 아직 철없는 아이들이 이 장면을 통해서 한 번쯤 깊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해야겠다는 목표하에 부모님과 또 우리 출연했던 친구들과 좀 많이 고민하고 많이 또 힘들었던 장면이었는데 아직까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표현됐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제 관객분들을 만나보면서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참 어려운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